2020년 금융시장 과연 AI 슈퍼사이클일까요? 아니면 모든 걸 태워버릴 슈퍼노바일까요? 오늘 이 심층 분석 보고서를 가지고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특히 모든 걸 뒤흔들었던 1월 30일, 바로 그날부터 시작해보죠. 자, 한번 보세요. 이게 바로 1월 30일 단 하루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아침엔 트럼프가 새 연준 의장을 지명하더니 점심때는 은 가격이 30%나 폭락해요. 1980년 이후 최대치랍니다. 그러다 오후엔 현 연준 의장이 수사를 받는다는 뉴스가 터지고, 저녁엔 갑자기 대만이랑 한국에서 AI 덕분에 경제가 엄청나게 성장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조합일까요? 혼란 그 자체죠. 그래서 다들 궁금해하는 거죠. 이게 새로운 붐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일까? 아니면 AI 랠리가 이제 끝났다는 경고음일까? 오늘 저희가 파헤쳐볼 분석 자료가 바로 이 질문에 답을 주려고 합니다. 단순히 뉴스 제목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속에 숨은 진짜 데이터를 들여다볼 겁니다. 자, 그럼 이 미스터리를 어떻게 풀어갈지 한번 볼까요? 먼저 그 정신없던 하루를 다시 짚어보고요. 지금 이 AI 붐이 진짜인지 거품인지 증거를 찾아볼 겁니다. 그리고 가장 큰 변수죠. 케빈 워시라는 인물. 이 사람이 불러올 2월의 충격 시나리오까지 살펴본 뒤에 2026년 전체 그림과 최종 결론까지 쭉 달려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순서입니다. 모순으로 가득했던 하루. 일단 분석하기 전에 그날 나왔던 뉴스들이 진짜인지부터 확인해야겠죠? 이 보고서는 1월 30일에 터진 뉴스들이 전부 팩트라고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냥 해프닝이 아니라 시장의 룰 자체가 바뀌는 그런 엄청난 신호탄이라고 보고 있어요. 다시 한번 정리해볼까요? 트럼프는 케빈 워시를 새 연준 의장으로 지명했고, 현 의장인 파월은 수사를 받게 됐어요. 리더십 공백 리스크가 터진 거죠. 여기에 매파적인 정책이 나올 거라는 공포 때문에 은 가격이 하루 만에 3분의 1 토막이 났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저녁, 아시아에서는 대만 GDP가 1987년 이후 최고치를 찍었다는 완전히 정반대의 소식이 들려온 겁니다. 한쪽은 금융공포, 다른 한쪽은 실물 경제의 폭발. 정말 극과 극이죠? 이런 극단적인 상황이 바로 이 질문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붐이냐, 버블이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AI 랠리, 이거 진짜 실체가 있는 걸까요? 아니면 그냥 뜬구름 잡는 얘기일까요? 2000년 닷컴 버블 때랑 비교해보면 답이 좀 보이겠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이거 혹시 2000년 닷컴 버블 재방송 아니냐 하고요. 이 분석 자료는 바로 그 질문에 대해서 아니다라고 말하기 위해 핵심 데이터를 직접 비교합니다. 한번 보시죠. 이 표를 보시면 차이가 확 느껴지실 겁니다. 2000년 닷컴 버블 때는요, 기업들이 돈은 못 버는데 희망만 팔았어요. 근데 지금 AI 붐은 어떻죠? 엔비디아 혼자서 만들어내는 잉여 현금 흐름, 그러니까 진짜로 손에 쥐는 돈이 965억 달러입니다. 인프라도 그때는 광케이블이 남아 돌았는데 지금은 GPU랑 데이터 센터가 없어서 난리잖아요. 밸류에이션, 즉 PER을 봐도 닷컴 버블 땐 100배가 넘었는데 지금은 30, 40배 수준으로 훨씬 안정적입니다. 결론은 뭐다? 지금은 진짜 돈을 버는 붐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펀더멘털이 좋아도 시장을 한 방에 무너뜨릴 수 있는 변수가 있습니다. 바로 케빈 워시 딜레마입니다. 시장의 가장 큰 시한폭탄이죠. 이 사람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케빈 워시를 지명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역사상 최고의 의장이 될 거다. 이건 그냥 칭찬이 아니에요. 금리도 낮추고 성장률도 높여라는 강력한 압박이죠. 이 두 가지는 사실 동시에 잡기 힘들 토끼거든요. 벌써부터 압박이 장난 아니죠? 그래서 이 분석에서는 케빈 워시를 정치적 카멜레온이라고 부릅니다. 이 사람 두 얼굴을 가졌어요. 과거를 보면 돈 푸는 양적 완화에 반대해서 연준을 박차고 나간 매파 중의 매파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트럼프의 저금리 요구에 맞춰줄 거라는 기대감 때문에 비둘기퍼로 여겨지면서 주가가 올랐죠. 시장은 비둘기를 원하는데 본성은 맹거입니다. 이 불일치가 바로 언제 터질지 모르는 뇌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보고서는 경고합니다. 바로 2월의 충격 시나리오인데요. 케빈 워시의 그 정체성 위기가 유동성 공포라는 연쇄 폭발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모든 시선은 그의 인준청문회가 열릴 2월에 쏠려 있습니다. 자, 이 숫자 좀 보세요. 42%. 이게 뭐냐면 2월에 시장의 공포지수인 VIX 지수가 30 위로 치솟을 확률을 모델로 계산한 값입니다. VIX 30이면 거의 패닉 상태거든요.
그럴 확률이 42%나 된다니 이건 그냥 그럴 수도 있다 수준이 아닌 거죠. 아주 구체적인 위험 신호입니다. 그럼 이 2월의 충격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지 한번 따라가 볼까요? 자, 1단계. 워씨가 청문회에서 나는 트럼프 꼭두각시가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려고 매파적인 발언을 살짝 흘립니다. 예를 들면 이제 돈줄을 좀 죄어야 한다 같은 거요. 그럼 바로 2단계. 채권 시장이 뒤집어집니다. 10년물 국채 금리가 5% 위로 치솟는 거죠. 3단계. 이게 기술주의 직격탄이 됩니다. 금리가 오르니까 빚내서 투자한 기술주랑 코인부터 강제로 팔아야 하는 마진콜이 터져요. 그럼 4단계. 엔비디아나 TSMC 같은 AI 대장주들이 펀더멘탈과 상관없이 그냥 유동성이 말라버려서 15에서 20%까지 폭락하는 겁니다. 이건 미국만의 얘기가 아니겠죠. 바로 한국 반도체 주식, 코스피, 코스닥에도 엄청난 충격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자, 만약에 시장이 이 2월 쇼크라는 폭풍을 어떻게든 견뎌낸다고 칩시다. 그럼 2026년 한 해는 어떻게 흘러갈까요? 이 보고서는 글로벌 대분열의 해가 될 거라고 예측합니다. 나라별로, 지역별로 완전히 다른 길을 가게 될 거라는 거죠. 큰 그림을 보면 이렇습니다. 미국 주식시장은 계속 강세를 보여서 S&P 500이 6,500까지 갈 수 있대요. 하지만 채권 시장은 베어 스티프닝이라고 해서 좀 불안할 겁니다. 이건 장기 금리가 더 빨리 오르는 건데 미래 경제에 대한 기대와 걱정이 섞여 있다는 신호예요. 유럽은 독일은 살아나는데 프랑스는 빌불거리고 영국은 주택시장이 좀 괜찮아질 거라고 하네요. 그리고 승자는 명확합니다. 아시아예요. AI 하드웨어 슈퍼사이클의 최대 수혜 지역이죠. 아시아가 왜 승자인지 보여주는 숫자가 바로 이겁니다. 플러스 70%. 이게 2026년 한국 반도체 수출이 작년보다 얼마나 늘어날지에 대한 예측치예요. 어마어마하죠? 이건 그냥 상상이 아니라 AI 붐이라는 거대한 실물 경제가 만들어내는 힘입니다. 이 힘을 바탕으로 코스피가 전고점인 4,000포인트를 향해 달려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거죠.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이 복잡한 이야기들을 하나로 묶어볼 시간입니다. 그래서 최종 결론이 대체 뭘까요? 이 보고서가 내린 결론은 이겁니다. 2026년은 두 개의 거대한 힘이 충돌하는 해라는 거예요. 한쪽에는 케빈 워시 딜레마처럼 빚과 정치 문제로 흔들리는 금융 경제가 있고요. 다른 한쪽에는 대만 GDP 성장률에서 봤듯이 AI라는 강력한 엔진을 단 실물 경제가 있습니다. 이 둘의 줄다리기가 2026년의 핵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분석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힌트가 바로 이겁니다. 만약 2월에 정말로 시장에 충격이 온다면 그건 금융경제 쪽의 문제 때문에 생기는 변동성이잖아요. 그러니까 펀더멘털이 아주 튼튼한 실물경제, 즉 AI 관련 주식들을 싸게 살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이 모든 분석은 마지막에 이 제문 하나를 우리에게 던집니다. 변동성을 따를 것인가, 펀더멘털을 믿을 것인가? 1월 30일에 봤던 은 가격 폭락은 변동성이 만들어낸 소음이었고 대만의 폭발적인 GDP 성장은 펀더멘털이 보낸 신호였습니다. 2026년 한 해 동안 여러분은 이 소음과 신호 사이에서 어떤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겠습니까?